네, 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유명하신 박안서 작가님의 그 여자네 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작품, 그 여자네 집, 이 작품은요, 우리 문학 작품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수능이라든지 내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지문이 꽤 많이 지문을 제가 많이 쳐왔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여기에서 주인공 장만득하고, 그 다음에 곱단이라는 두 연인 사이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자, 그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선 부근의 행촌리, 이 행촌리가, 만득이하고, 그 다음에 곱단이가, 사랑을 나누던, 잘 지내던, 자,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자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도 공간적인 배경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 자,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거기서부터 90년대. 그 장만득 씨가 한 70이 넘어서까지 이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이에요. 나가 나오고, 여기서 나가, 장만득 씨를,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 여기서는 관찰, 그러니까 1인칭. 이 작품은 1인칭.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인칭. 자,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나오고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인공 시점이 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고 여기 장만득 씨는 주인공이에요. 여기 장만득하고 그 다음에 곱단이는 주인공이고 자,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죠.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자, 사귄 사이 어린 시절 커플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동네 커플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순애라고 나오는데 자, 이 순애가 누구냐면은 장만득 씨의 부인이에요. 장만득 씨의 부인.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부부 사이고 자, 곱단이와 장만득은 일제강점기라고 했죠. 시대적인 배경이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러니까 징집 요청을 받고 징집 영장을 받고 그 마을을 떠나게 돼서 이게 곱단이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징집으로 인해서 곱단이와 헤어지고 그리고 근데 두 사람이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서로 이 곱단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장만득이가 가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곱단이를 과부로 남겨두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오면은 결혼하자고 하고 떠났는데 그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정신대라고 들어봤죠? 자, 일제가 처녀들을 어린 여자들을 정신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곱단이는 할 수 없이 제추자리로 다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진 거고 자, 그리고 장만득은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순애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장만득과 곱단이의 어린 시절 둘이 잘 지냈던 사귀었던 그런 거를 과거 시제로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고요. 장만득과 이 순애 부부가 돼가지고 이쪽은 현대적인 시점, 현재 시점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순애가 부인이 고혈압으로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 고혈압으로
고혈압 그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혈압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 순애가 먼저 갔는데 여기 내가 이게 순애 장례식을 갔었어요. 순애 장례식을 갔었는데 젊은 시절에 영정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장례식장을 가면은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한 20대 후반의 영정 사진을 놓아둔 거 보고 아, 순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그런 애처로움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단편소설 전체적으로 이게 잘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나하고 장만득하고 곱단이의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방 후 그 다음에 현재 90년대죠. 90년대 장만득식을 내가 만났는데 자 그때 또 부인도 있었어요. 순애라고 있었는데 순애 장만득과 순애는 같은 동네에 살던 행총리의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 좀 알고 있었는데 이 순애가 곱단이한테 그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의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장만득한테 계속 그 말을 세뇌시켜가지고 순애는 장만득한테 그다지 남편 노릇은 잘했지만 그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게 이게 묘사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원문을 읽고 내가 내용을 전개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외화가 나오고 내화가 나오잖아요. 외화와 내화가 나오는데 자,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 뭐냐면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이게 액자 여러분 다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이 이야기 속에 요게 외화고 이게 외화고 자, 요게 내화거든요. 요게 내화. 외화고 이게 내화가 있거든요. 이 내화는 여기서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곱단이하고 만드기의 사랑 이야기가 과거 시제로 돼 있고요. 행촌리 마을의 공식적인 커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외화는 1990년대, 자, 그때 현대 시점으로 와가지고 현재 시제. 만드기 부부를 만났잖아요. 만드기하고 순애, 두 부부를 만났는데 순애가 남편한테 그 곱단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자꾸 상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이게 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화와 여기 내화가 있고 속에 과거 이야기가 있고 겉에는 현재 이야기. 그러니까 90년대. 자, 이거는 한 90년대. 이거는 한 90년대고 내화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라고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구성 단계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여자네 집이란 시를 접한 나는 이거 실제 김용택 시인의 시예요. 실제 시예요. 곱단이와 만드기의 사연을 떠올리는데 이 시 내용을 보면은 너무 곱단이와 만드기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 자, 전개는 내화는 과거 이야기라 그랬죠? 아까 과거 이야기였는데 곱단이와 만드기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서로 좋아했고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예요.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만드기하고 곱단이는 꼭 결혼할 거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너무 사이가 좋고 보기 좋게 다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화, 위기 부분 내화가 있는데 이것도 과거 얘기거든요. 만드기는 전쟁에 나가고 징집됐죠. 일제강점기 때 징집 영장을 받고 곱단이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곱단이는 자,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 이 남자는 한 번 결혼했던 남자였어요.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 단계상 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절정, 결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절정하고 결말 볼게요. 자, 절정 부분. 자, 나는 만드기 부부와 재회하게 되고, 자, 재회하게 되고, 자, 이게 현재 시제죠. 현재. 다시 90년대로 한번 돌아왔어요. 자, 순애가 만드기의 부인이에요. 순애의 하소연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결말 부분. 자, 결말 부분에 이제 순애가 죽죠. 자, 만드기는 나의 오해를 풀어준 뒤 일제히 만행에 분노를 했다는 거죠. 일제히 만행. 자, 일제강점기 때 일제만행 여러분 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만행에. 이거는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은 다 분노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한이 서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네 집 이거를 구성 단계상 이렇게 나눠봤는데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실제 그 여자네 집 작품 이게 김용택 씨 이 첫 부분에 시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네 집 보면은 첫 부분에 이게 시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곱다니하고 만드기의 사랑 이야기가 이 시 속에 잘 녹여져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자, 아침에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크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려가다가 자, 핫다. 자,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요게 따옴표가 있죠. 자, 이거는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누가 한 말이에요? 곱다니가 한 말이에요. 자, 곱다니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자, 눈에 가득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자, 이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자, 김치독을 열 때, 그래서 이 속눈썹은, 이게 무슨 말일까?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턴다는 거는, 이 곱다니의 눈썹이 그만큼 길었다는 소리죠. 곱다니의 눈썹이 굉장히 길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암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BTS, 자, BTS 팬덤 이름이 아미라고 들었는데, 자, 이 아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름다운 눈썹. 그런 말이고, 미인의 눈썹. 그 다음에 미인의 눈썹을 아미라고 해요. 자, 아미가 BTS가 그 BTS 있죠. 여러분, 저번 주 일요일날 BTS 공연 있었죠. 이 BTS 이게 팬덤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아미가 우리 고유어로 아름다운 눈썹, 자, 미인의 눈썹을 그 아미라고 합니다. 자, 이 아미는 나방 아자에다가 눈썹 밑자를 쓰거든요. 나방 아에다가 눈썹 밑자를 써가지고 자, 누에 나방 눈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아름다운 눈썹, 미인의 눈썹이라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거 낱말 뜻,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네 집 작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자, 실제로 이 시 작품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네 집 작품이 나오는데, 자, 그 여자가 꽃 같은 19살까지 살던 집. 자, 19살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죠. 자,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사 첫 집. 골목길에 있는 집을 고사시라 그러죠. 좁은 골목길에 있는 거.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 자, 제일 먼저 눈길이 제일 먼저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만드기가 곱다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집 앞을 다 지나도록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라는 거는 곱다니죠. 곱다니를 말해요.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집. 자,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행촌리 마을은 38선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각을 하고 말줄임표가 있어요. 이렇게 중략이 됐는데 말줄임표가 있으면서 이게 중략이 됐는데 이
해석을 한 효과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 다음에 애틋함, 뭐 그리움, 여운적인 느낌, 자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은 시였죠. 이거 그 여자네 집,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 자, 요거 이게 서두 부분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봤고요. 자, 이거 작품 실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문인데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다니와 만드기 이야기이다 싶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은 7순이 넘어, 자, 장만득 씨가 7순이 넘었어요. 지금 이게 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화. 현재이고, 그리고 1인칭.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앞부분에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 이쪽 부분을 봤을 때, 아, 1인칭 주인공이구나. 그 문득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쵸? 자, 장만득 씨는 아직도 문학청년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자, 문학에 관심이 많았죠. 장만득 씨가.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춘문예 철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자, 이거 장만득 씨를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쭉쭉 뒷부분에, 이 작품 뒷부분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곱다니의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곱다니는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위에 오빠가 넷이 있고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었고, 자, 그 얘기가 곱다니 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만드기는, 여기부터 보세요. 만드기는, 자,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곱다니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일을 도와줬다. 그런 내용이에요. 만드기가 곱다니네 일까지 도와줬다는 거. 자, 여기에서, 곱다니는, 오빠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오빠가 4명이나 있었고, 자, 만드기는 위로 누나만 있었어요. 위로 누나만 있다는 거. 자, 이 작품 속에, 자, 나와 있고, 자, 이쪽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곱다니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건, 자, 순전히, 자, 이게 뭐야? 우리 집 사람이 지어낸 생각이라는 거. 자, 이쪽이 중요한 거죠. 자, 난 지금도 곱다니를 얼굴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자, 우리 집사람이 줄기차게 이를 집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 말을 했고, 내가 곱다니를 그리워했다면 그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향수였다는 거. 자,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장만득 부인이 순애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름다운 내 고향에서 젊은 날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자, 이렇게. 자, 장만득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 부분. 자, 중략 부분인데, 중략하고, 자, 그게 서럽고 부끄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받친 거지. 자, 거기가 신의주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이게 신의주 쪽을 바라보고 장만득 씨가 이게 부인이 봤을 때, 부인 순애가 봤을 때는 장만득 씨가 신의주 쪽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던 거는 이 남자가 곱다니를 잊지 못해가지고 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해였다는 게 자, 이쪽 부분에 잘 나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쪽 맨 신의주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 뭐 일제 만행에 대한 분노라든지 자, 왜냐 일제 만행에 대한 분노와 한이 서려져 있다는 거를 자,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네 집 이거 작품을 한번 읽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네 집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작품 속에 있는 내용 구절을 단서로 해가지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학 배울 때 시점 배우죠. 그 시점도 문학에 있는 내용, 실제 작품 속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한번 따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은 실제 사실성을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실제 작가 고향 근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작품인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과 이마의 하늘이라는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자, 그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시가 이 작품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 시를 이해하면은 이 작품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